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타바이트 부산센터 이동원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인과 채굴, 부를 쌓는 투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행을 해볼 건데요. 코인과 채굴보다 포인트인 부분은 사실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엄청 간단하고 너무 대중적으로 많이 여기저기 만연해 있는 말인데요. 투자하면 사실 코인이나 채굴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15년도 이전에는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게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이제 코인 시장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우리가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코인 시장을 노려볼 건데, 왜냐면 가장 많은 부자를 만들어냈던 투자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을 포인트로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돈을 잃어본 경험, 투자에 실패한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세요. 어떤 거냐? 똑같은 주식 종목을 샀는데 누구는 2배 이상을 벌고 누구는 갖고 있던 돈 다 까먹고, 부동산 돈 된다고 해가지고 투자해놨는데 10년 동안 금액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한 사람들은 20년 넘게 또는 부모님이 안 올랐던 거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실패한 투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엎지른 건 어쩔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돈을 잃지 않고 나는 부를 늘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정보, 타이밍, 실천입니다. 아니 실장님, 이거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알만한 거를 왜 3개를 굳이 적어 놨나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투자 엄청 쉽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내가 뭘 샀든 간에 뭐 무릎이 어쩌고 뭐 어깨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내가 투자에 성공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체계화를 조금 시켜서 봐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사놨다가 떨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오를 것인지 전망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왜 전도유망한지, 어떤 타이밍에 사서 어떤 타이밍에 팔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실천을 굳이 마지막에 적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인데요. 객관적인 현물이 확인 가능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 코인 시장 같은 경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채굴 사업하는 데를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회사가 존재하는지, 해외에 있어서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공신력 있는 수치와 정보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느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대학교,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교인데 전국 취업률 1위 대학교, 대한민국에 100개 있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에서만 얘기하는 우리가 1등이다. 그 무슨 근거로 그 데이터 정보가 있느냐? 제적 학생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몇 명이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이런 정보가 있어야만 저희는 그 회사에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주식을 사더라도 코인을 사더라도 여기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수익 구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이 얼마 나느냐가 아닙니다.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거 넣으면 한 달에 20% 준대, 30% 준대. 수익을 많이 준다는 거에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 20%, 30%를 내가 어떤 경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저 네트워크 마케팅, 내 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돈으로 떼우고 그 위에 사람이 더 받아내는 그런 형식의 구조이냐, 그 회사가 건실하고 확실히 뭔가 영업력이 있고 다른 이것저것 부가적인 창출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가 그 수익을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말했던 그런 구조, 속된 말로 다단계라고 하는 형태의 수익 구조만 보고 수익률만 보고 달려들었다가는 다들
큰 피해 입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보실 때 이렇게 세 가지 파트 부분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이제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토큰 이코노미의 S커브라는 그래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토큰 이코노미의 S커브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 가상화폐 관련 사업하는 데서 스테이킹 할 때 자주 보이는 그래프예요. 스테이킹, 이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이제 토큰을 묶어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관련해서 비례해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을 매달 주겠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예금 같은 거죠. 내가 돈 여기 은행에다 묶어놓고 있으면 이자 2% 3% 주겠다. 이런 건데, 그 수익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더디게 올라가는 구조의 형태를 보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얻는 수익의 양이 처음에는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이만큼 올라갈 때 요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똑같은 칸마다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 토큰 이코노미의 S커브가 대부분의 스테이킹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앞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뒤로 들어가면 안정적인 대신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걸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 내가 여기 어딘가에서 정보를,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 회사가 괜찮다, 여기에 스테이킹을 하겠어 하면은 여기서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 회사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데서 공신력 있게 수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있고 확실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요 정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익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시간 대비 수익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확인을 했다면 확인이 되는 즉시 이 회사가 현물이 있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수익 구조도 엉망이 아니라서 나는 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바로 들어가셔야지 여기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그래프에서 배울 수 있는 점, 스테이킹 하면서 내가 앞부분에 수익을 많이 번 사람들 뒤로 가면 갈수록 수익이 안 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도 앞에 봤더니 수익들 때문에 손절을 못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안 나거나 이제 제로점이 왔다, 그 시점 됐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도 이 그래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뒤에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수익 봤으면 이제 떨어지기 전에 나와야 된다를 S커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타이밍, 하이먼 미스키 모델입니다. 이것도 또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냐 내려갔느냐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스타트할 때 이제 여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장기 평균 가격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요 가격보다 밑에 있을 때 사실은 이제 가치가 좀 떨어져 있을 때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거 돈 되겠다, 이거 전도 유망하다,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투자 안 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현금화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쯤 되면은 기관 투자자도 모이고 주변에 입소문도 조금씩 타고 언론 보도도 되면서 실제로 수익을 이만큼 본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에 한번 살짝 주춤하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돼요. 이쯤 되면은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 실제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일반 대중들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근데 이게 끝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다시 정상화되는, 요 점선에 맞게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 오게 돼요.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그래프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7년도 때 이렇게 막 올랐을 때 사람들 막 들어올 때가 근데 요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S커브에서도 앞부분에 내가 확실하지 않을 때 정보만 듣고 들어갈 수 없다. 왜냐? 언론에서도 얘기 안 했고 주변 사람도 수익을 봤다는 사람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이 확인이 다 되고 나서 이 시점에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확인이 다 되고 누군가 수익을 봤을 때,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어떠냐? 내가 이 타이밍인 줄 알고 들어온 타이밍이 사실은 요 앞뒤 타이밍인 겁니다. 그럼 어째 됩니까? 내가 이쯤에 들어왔다. 수익 조금 보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겠지? 계속 떨어지죠?
못 놓고 있습니다. 요쯤에서 이렇게 수익 받던 사람들 봤거든요. 네, 여기 떨어질 때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갑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결국은 빠르게 진입할수록, 그리고 오래 내가 들고 있고 그 흐름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는, 빨리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해서 이제 이 그래프 흐름대로 올라간지 내려간지를 볼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현명한 투자자는 안 되더라도 언론 보도를 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제 검증이 되기 전에 나는 얘기를 들었으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됐든 타이밍은 빨리 잡아라. 그래야 손절 타이밍도 내가 멀리서 뒷짐지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실천인데요. 아니, 실천은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적었을까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로또라고 적혀 있는데, 비트코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15년도 여름쯤에 아는 동생이 형님 비트코인 하나 사시죠. 이런 게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야, 그 뭐 파생상품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닌데 특이하네. 형님 이거 10개만 사두십시오. 틀림없이 돈 됩니다. 야, 그 하나 얼만데? 180만 원입니다. 와,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이 180만 원 했거든요. 비트코인 180만 원 있었습니다. 15년도에. 제가 수중에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비트코인이 그 이후에 올랐던 거 다들 아실 텐데, 저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놀랍게도 0원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식도 비트코인도 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조차도 180에서 400만 원까지 2배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할돼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비트코인이든 삼성이든 제가 들고 있던 돈을 어딘가 투자를 했으면 제가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고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정보가 들어온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로또 썰은 뭐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맨날 빕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로또 1등을 한 번만 당첨시켜 주십시오. 1년을, 2년을, 3년을 맨날 빕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신이시여, 로또 1등 당첨 한 번만 시켜 주십시오. 5년이 된 날, 신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로또 1등 당첨을 안 시켜줄 수가 있습니까? 신이 얘기합니다. 로또를 사야 당첨을 시켜주지.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조상들이 다 도와줘도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실천하는 것만이 부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PPT 한 장 써가면서 제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실천하셔라. 근데 어디에 실천하면 안 돼요? 이 그래프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입니다. 5월달에. 루나 코인인데요.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이게 99.99%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뭐 거의 절벽이죠. 이 떨어졌던 거, 이런 거를 실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루나 코인이 그래도 뭐 10이 아니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해서 들어갔는데 결과가 다 이렇게 됐고 50조라는 돈이 날아갔었습니다. 50조가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커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2022년 5월 6일 기준으로 루나 하나가 77,000원이었습니다. 이게 16일 날 열흘 만에 0.3원까지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가치로 보면 뭐 0.002, 0.0000001 비트코인이 바뀌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20만 원이 1원이 된 거예요. 내가 20억 원을 투자를 하신 분은 만 원짜리 한 장 남으셨다는 얘기입니다. 2억 투자한 사람들은 1,000원짜리 한 장 남으셨어요. 단 열흘 만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폰지 사기 같은 거, 다단계 형태밖에 없는 수익 구조 형태, 수익 한 달에 20% 30% 준다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런 거에만 매달리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힘들게 모아왔던 자산 이런 데 잘못 투자해서 다 날리고 울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힘든 실패를 겪었으면 더욱더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제타바이트 사업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그래프입니다. 언제부터? 2017년도쯤부터 2022년도까지 비트코인이 어떻게 오르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보시면 17년도에 엄청 올랐었다, 그죠?
그리고 21년도에도 엄청 올랐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지.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프로그램상 30번의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 반감기가 16년도, 이 앞에 16년도와 그리고 2020년도에 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7년도와 21년도에 이렇게 반등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그 다음 반감기가 2016년도 그리고 2020년도 그럼 24년도에 반감기가 올 건데 똑같이 그 다음 해인 25년도에 급부상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급부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제타바이트는 이더리움을 지급받거든요. 무슨 상관입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이 모든 코인 시장과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흐름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어느 정도 다 따라갑니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더리움도 그리고 다른 기타 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함께 올라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도 25년도까지 최대한 이더리움 개수를 많이 모아가자. 내가 이더리움을 직접 사서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빨리 팔고 싶어져요. 사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 받았으니까 팔고 싶어져요. 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거 참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채굴을 해서 내가 개수를 많이 들고 갔다가 그 딱 떠가지고 뭐 이더리움이 뭐 800만 원까지 됐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까지 됐다. 그 시점에 쫙 팔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자. 배로, 몇십 배로 보자. 최대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게 우리는 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때까지 이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도 가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뭐 채산성이 좀 떨어졌네. 뭐 3%밖에 안 주네. 얼마 안 돼. 그런 거에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업 목표 말씀드렸어요. 25년도까지 이더리움만 많이 들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조급해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보통 채산성이 훨씬 좋아요. 2배는 좋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제타바이트 이더리움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얼추 몸값에 비례해서 우리가 산 패키지 금액에 비례해서 이더리움을 지급을 해드려요. 내가 1억짜리 패키지를 샀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3에서 한 7% 주는데 평균 5%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5% 준다 치면 1억이면 500만 원치 이더리움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치 이더리움 받아야 되니까 이더리움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개. 만약 이더리움이 100만 원까지 떨어졌다 하면 5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제타바이트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가고 시장이 안 좋아도 채산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들어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수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22년 7월 15일자 기준입니다. 하루 1일 채산성 0.0243.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네이버에 이더리움 계산기, 채산성 계산기를 쳐서 이 수치를 적어 넣었을 때 하루 나오는 양이 이렇게 빨간 칸 안에 적혀 있는 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저희가 해시파워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제타바이트는 얼마를 받느냐, 저희 제타바이트 어플 부분을 캡처를 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0.058197775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요 밑에 뭐 다른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는 거 말고 그 외적으로 이제 보너스로 주는 수당이고요. 일단 기본으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수당만 얘기 들었을 때 아까 5%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보여준 이 0.02에 비해서 2배 넘게 더 주고 있어요. 2.4배 가량 더 주고 있다. 이게 언제 기준이라고요? 7월 15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다른 날짜는 어떤데요? 요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6월 7일 기준으로 제가 찍은 동영상입니다. 0.0002 이더리움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시파워가 21대를 상정했을 때라서 굉장히 수치가 작아요. 0.000506 이더리움이라 적혀 있네요. 아까보다 여기도 2.5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0.0002 뭐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0.0005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가 2배 넘게 항상 어느 정도 계속 주고 있다. 해시 파워에 비해서 아주 채산성이 좋다. 잘 캐고 있는 데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 수치 기준으로 1763 메가해시 퍼 세컨드로 보겠습니다. 0.024 나와야 되는데 저희 어플 마이닝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까 0.024였죠? 거의 2배 넘게는 계속 챙겨주고 있다.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꾸준히 영상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믿을 만한 회사와 함께 갈 수 있기 위해서 채굴을 할 건데 왜? 25년도에 반등을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반감기 24년도까지 버텨서 최대한 이더리움 개수를 많이 모아서 나는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하고 싶은데 이 채산성 좋은 회사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제타바이트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봐야지 우리는 고를 수 있느냐, 든든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를 제가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굴 회사를 봤을 때 얘가 열 관리가 되는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열 관리 안 되면 못 씁니다. 이 캠프파이어 할 것도 아니고 컴퓨터 막 100대, 200대 모아놨는데 24시간 막 일주일, 1년 내내 돌리다 보면 열 나가지고 불 나거든요. 플라스틱 소재 다 녹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열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보십시오. 뭐 에어컨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이 뒷면에서 계속 열 나올 건데 이 복도가 꽉꽉 겨운 공기로 꽉 차게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순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 회사 사진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 회사 건데요. 저희는 컴퓨터 내부도 안 닫아놨어요. 일부러 열어놨습니다. 열 다 나가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통이 있는데 요 밑에 칩셋이 있거든요. 칩셋에서 나는 열이 빡 받아도 여기 물이 바깥에 있는 배관을 통해서 막 밖에 있는 냉각기 통해서 물이 계속 차가워져서 돌면서 안에를 식혀줍니다. 이 안에 계속 골고루 돌아요. 안에를 다 골고루 식힐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안에가 계속 어느 정도 나는 열을 관리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각기 사진도 여기 아까 봤던 이 물들이 밖에 여기 뒤편에 걸려있는 냉각기를 통해서 이 호스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그렇게 열 관리가 돼야 되고 에어컨 당연히 켜놔서 25도에서 27도 사이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채굴하는 회사 찾아갔다. 여기 열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딱 물어보세요. 전문가답게. 확인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냥 구실만 맞춰놓은 데인지 아니면 진짜로 제대로 채굴하고 미래를 멀게까지 보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가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도에 커다란 원통에서 바람이 나와서 뜨거운 바람 계속 날려버리고 여기서도 컴퓨터 뒷면 나오는 뜨거운 열기 위에 송풍구 쪽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야 됩니다. 에어컨 달아주고 컴퓨터 내부도 냉각기로 열 식혀주고 복도에 있는 뜨거운 바람조차도 송풍구로 다 날려보내주는 이 정도 열정 없이는 몇 년 계속해서 채굴을 하고 이 여러분들이 코인을 채굴해서 그걸로 수익을 본다는 거는 이게 기본이 되어야만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게 아닌 데는 다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망. 이 채굴계 하는 데는 어떤 인터넷망 케이블을 쓰고 있느냐, 색깔이 뭐냐. 흰색이랑 회색, 보통 집에서 쓰는 겁니다. 1기가짜리, 파란색 10기가, 이제 주황 색깔은 40G짜리인데 색깔로 이제 저희 케이블 색깔로 이게 어떻게 얼마나 좋은 걸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무슨 의미냐? 이 케이블은 인터넷 케이블은 쉽게 얘기하자면 도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높은 수치의 인터넷망을 쓰는 데일수록 도로가 잘 닦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야 내가 이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채굴이 어쨌든 컴퓨터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연산을 많이 주고받아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40G짜리 쓰는 게 제일 좋은 되겠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한번 비교를 좀 굳이 해보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열 관리가 안 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다 이제 하얀 선들 보이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컴퓨터 개수는 많은데 PC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C방 정도의 사양에서 채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기타 사업체들인데 파란색 선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허브 있고 뭐 컴퓨터가 빽빽하고 뭐 에어컨도 있고 뭔가 좀 그래도 준비를 해놨어요. 아까 거에 비하면. 근데 보시면 여기 컴퓨터 빽빽 해가지고 뜨겁겠죠. 더운 애들끼리 붙어있으면 땀 따블로 나잖아요. 뒤에 벽면에 가로 막혀 있어서 호격 컴퓨터 하나가 전원이 나가서 AS 해야 될 때 빼고 뒤에 수리하고 다시 전선 뽑고 다시 꽂고 작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이거는 그럼 40G짜리면 되게 좋은 거네요. 여기도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 100G짜리가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선생님? 선도 없는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채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데들을 조심해라. 여러분들이 제 이 강의 짧더라도 보고 나면 배워가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열 관리도 안 되고 전선도 이상한 거 쓴다?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뭐 쓰는데 너희 회사 뭐 쓰는데 그렇게 뻑이냐? 핑크 색깔 선을 쓰고 있다. 핑크 색깔은 100G짜리입니다. 이 100G짜리면 당연히 앞에 보여줬던 40G짜리보다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그뿐 아니라 이 스위치 허브 요게 엄청난 겁니다. 이 핑크색 선이 한 줄에 100만 원 정도 해요. 금액이 상당히 셉니다. 그럼 이 스위치 허브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GV80 가격입니다. 자동차 꽤 비싼 자동차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연결을 해놔야 데이터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저희는 이거를 200G 광랜 카드로 만들어서 전 서버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여줬던 것들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느껴질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해시 파워가 높고 전달해야 되는 정보가 많아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보다 지금 잘해놓은데 아마 잘 없지 싶습니다. 저는 알기로는 일단 없어요. 그러면 뭐 전선만 좋은 거 쓰면 뭐 하는데 케이블망 좋은 거 말고 그럼 너희는 파밍 속도 자체는 잘 나오냐? 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여기 글 적혀 있죠? 일반적으로 파밍 속도 3초 넘어가면은 느리다고 간주합니다. 근데 저희는 평균 0.000621초. 엄청나죠? 이게 뭐 1G짜리, 100G짜리가 수치만 뭐 100배 차이 난다. 이게 아니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열 관리를 받고 인터넷망을 봤으면 마지막으로 얘네는 컴퓨터는 뭐 쓰냐? 마이닝 기술은 있느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줬던 사진인데요. 열 시키는 거. 이런 거, 지금 되게 쉽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막 밖에서 막 물이 돌면서 냉각기에서 다시 시원해지고 열을 가져가고 안에 돌고 또 열 식혀주고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밖에 없어요. 독자적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컴퓨터를 할 때. 저희 데이터 센터 내부인데 이렇게 사이 간격 어느 정도 띄워놓고 뒤에도 벽이 안 막혀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 바로바로 고쳐줄 수 있어야 되고 다 띄워놨고 밖에 공기도 뜨거운 공기가 나갈 수 있게 컴퓨터 안에 안 갇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안에 당연히 플라스틱 녹을 만한 재질들은 최대한 안 넣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거는 저희 이제 조립하고 있는 부품들 비싼 거 하나하나 사가지고 조립하는 과정인데요. 보여줬던 컴퓨터가 하나에 저희가 5천만 원 상당의 굉장히 비싼 슈퍼컴퓨터입니다. 뭔데 그렇게 비싸냐? 그리고 심지어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마스터 서버, 슬레이버 서버, 연산 서버, 스토리지 서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얘가 두뇌. 뭐 해라. 야, 채굴해. 명령하는 곳. 그럼 얘가 전달을 하는 데예요. 슬레이버가. 그럼 연산 얘들이 일꾼입니다. 얘들이 제일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코인을 캐고 이제 연산을 해가지고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 디지털 자산 보장한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마이닝 기술입니다. 보통 채굴장은 한 컴퓨터 하나밖에 채굴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한다? 4개 채굴한다.
어디서요? CPU, GPU, 램, 하드 각각에서 채굴되는 코인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들보다 채산성이 좋다. 아까 보여드렸죠? 훨씬 2배 넘게 주는 거. 우리가 이유가 있다는 거다. 그리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추가 응용도 가능하고, 여기 있는 건 저희 모바일인데 칩이 이렇게 10개 들어가 있는데 각각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작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자기가 들고 있는 회사의 정보를 정확하게 다 오픈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수치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4개가 다 된다는데 나는 어디서 뭐 채굴한다는데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개 채굴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안 되는 기술이다. 한 컴퓨터로 할 수 없다.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분 채굴을 이제 한 컴퓨터에서 동시에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찍은 영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4칸이 다 차게 될 겁니다. 이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를 소개를 해주는 누구든 자기 회사에 대한 어필을 하려면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개를 다 돌릴 수 있는 거, 각각 다른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이게 마이닝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엔지니어 최고 권위자 CTO님 자리에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 컴퓨터 영상입니다. 채굴이 잘 되고 있나? 그래프 확인을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센터 부산센터 이동현 특파원입니다. 여기 지금 대구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제 여기 태풍이 실물을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리고 있고, 대구 데이터센터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미리 얘기만 해주시면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날 함께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들 슈퍼컴퓨터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대에 거의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제 다 이제 엔지니어 분께서 다 설계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컨트하고 와보시면 여기 지금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상 25에서 27도 사이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부가 전반적으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특이하게 컴퓨터 문제가 지금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있다는 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바람이 너무 강하네요.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많이 날릴 정도로 계속해서 뜨거운 공기들을 바깥으로 빼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 아까는 대구 데이터 센터, 여기는 구미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고요. 끝까지 컴퓨터가 쫙 다 들어가는 날 다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가 아까 보여줬던 대구보다 규모가 5배 정도 더 큽니다. 들어가는 돈이 제가 알기로 3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채굴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벌고 싶고 투자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 쪽을 눈을 봤는데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내가 직접 사는 거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그래프, 저희 회사의 목표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이더리움 개수, 비트코인 개수, 코인 개수 최대한 많이 모아 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25년도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채굴장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직접 사는 것보다. 그러면 채굴장 보는 기준에 대해서도 열 관리가 되고 인터넷망을 좋은 걸 쓰고 그리고 기술력도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타바이트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도 꽤 됩니다. 꽤 많고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어떤 사업인지 목표까지 처음에 다 들었고
처음에 들어오는 게 5%가량 작다는 것까지 인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더 큰 걸 원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채산성이 좋아서 초반에는 이제 5% 정도 받는다고 했던 게 한 7, 8%까지 받았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야, 이거 5% 준다더만 왜 이렇게 많이 주노?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희가 4월달이나 5월달에는 채산성이 좀 안 좋았을 때 3% 정도 드렸었습니다. 이게 오르내리면서 평균적으로 5% 드린다고 늘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3%밖에 안 줘요? 저희 이거 한 달하고 치우는 그런 사업 아닙니다. 저희가 패키지 구매하시면 36개월, 3년 동안 채굴을 받으실 건데 3% 나오는 달은 3% 나온다고 화를 계속 내실 겁니까? 8% 나온 달은 많이 나온다고 화내실 거예요? 절대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라? 채산이 이제 계속해서 코인이 채굴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채산성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씩 변경이 될 뿐이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수만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경고망동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타바이트 사업은 그럼 어떤 사업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채굴회사네, 누구도 이더리움 준다며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는 컴퓨터 하나에서 여러 개를 채굴을 하고 있는데 채굴회사라고는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에요. 이 제타바이트라는 게 미래의 부동산 형태다. 데이터 센터. 이게 무슨 말인데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컴퓨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임대해 가느냐. 컴퓨터 한 대를 임대를 한다. 뭐 부동산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 한 대 있는데 이거 임대비가 한 달에 30만 원 나와요. 근데 내 친구는 10대가 있어서 300만 원씩 받습니다. 한 달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을수록 수익이 많은 것처럼 내가 빌린 컴퓨터가 많을수록 채굴되는 코인의 양이 많은 데이터 임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형태는 결국 코인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채굴 사업과 같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권장할 만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센터, IDC 데이터 센터와 플랫폼 회사가 또 따로 있고 컨설팅 회사가 다 따로 해가지고 이 세 회사의 대표가 모여서 컨소시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저희 사업명이 제타바이트예요. 회사 이름은 제타랩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든든한 거죠. 어디 한쪽이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무너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조가 짜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채굴 보통 회사 시작하자 이러면 돈을 모아서 이제 뭐 컴퓨터 깔고 자리 어디 구해서 이제 전산 서버 이제 준비하는 데만 2달, 3달 걸리는데 우리는 이미 있는 데다가 바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틀 뒤부터 바로 채굴이 된다는 점. 그래서 되게 똑똑한 형태의 사업이다. 이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투자해보고 싶은데요. 이 회사 든든한 것 같고 믿을만한 것 같고 정보도 다 보여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 근데 100만 원만 넣을 수 없을까요? 아쉽게도 저희가 패키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렇게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금액이 고정입니다. 원래 100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로는 그 해시 파워만 가지고 수익을 눈에 띄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것도 확실히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금액을 올렸고요. 근데 300만 원이랬는데 363, 뭐 500만 원이었는데 583 숫자가 다 달라요. 왜 다른 건데요? 저희가 그 회원가입비가 30만 원 있습니다. 그 회원가입비 30만 원이 있고 부가세가 10%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에 회원가입비가 30만 원이니까 330만 원. 근데 부가세가 10%니까 33만 원이 더 붙어서 330 플러스 33만 원에서 363. 똑같은 방식으로 500만 원에 30만 원 더해서 530에 10% 53만 원 더해서 583. 1133, 3333만 원, 5533만 원,
1억 1,033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매겨집니다. 처음 가입하실 때는 가입비가 있지만 패키지를 하나만 구매하시지 않는 분들도 더러 많으십니다. 여러 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개 구입하는데 두 번째 가입할 때는 가입비 같은 부분은 새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그 패키지를 사면 어떻게 돈이 나오냐?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을 지급을 해주는데 어떤 형태로 주느냐? 이렇게 5가지 형태로 해서 이더리움을 지급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받는다고 말씀드린 5%, 평균 5%가 요 마이마이닝입니다. 3에서 7% 정도를 매달 받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채굴되는 양을 합치다 보면 한 달에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메가 마이닝이 있고 뭐 제타 플러스 마이닝, 제타 마이닝, 슈퍼 마이닝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5% 준다더만 뭐 이것저것 해서 뭐 많이 주네?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마이마이닝 아까 말씀드린 기본 평균 5%, 서버 감가나 뭐 전기료, 유지 보수비 또는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좋거나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요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평균적으로는 아마 5% 챙겨 가실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 패키지 넣으신 분은 평균 5%니까 한 달에 500만 원에 가까운 이더리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가 마이닝인데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큰 대기업 회사들, 쿠팡, 뭐 무신사, 뭐 아디다스, 나이키 그런 데들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인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 가입할 때 내 친구를 추천해서 들어온다. 그럼 내 친구가 내가 추천을 해줬으니까 그 친구가 마일리지를 추가로 받는다던가 그런 식의 보너스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나를 추천해서 다른 친구가 내 밑에 들어왔다. 그럼 내 산하, 나를 추천한 사람들을 내 밑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내 밑에 사람들이 채굴해서 받는 이더리움의 1%를 저도 같이 받습니다. 야,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제타1, 제타2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구매하신 분은 밑에 5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친구가 내 밑에 1대, 그리고 이 친구를 또 누군가가 달면은 걔가 2대, 또 그 친구를 누가 소개해주면 여기 3대, 4대, 5대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제타1, 2는 내 밑에 5대까지 사람들이 채굴하는 총 이더리움의 1%를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제타3 이상을 구매하신 분들은 내 밑에 10대까지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의 전체 1%를 제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타 마이닝, 메가 마이닝 설명보다 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타 마이닝은 순서 보상입니다. 우리 회사에 내가 패키지를 이제 샀어요. 그러면 회사에 순번을 매겨줘요. 그 패키지 사신 분한테. 자, 1번, 2번, 3번, 4번, 1000번, 뭐 2만번 이런 식으로 각각 사람들한테 순번을 매겨줘서 그 아래 사람을 달아줍니다. 바이너리 형식으로 한 명 밑에 양쪽에 2명, 또 밑에 양쪽에 2명, 2명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달아주는데 그 사람, 내 밑에 달린 그 사람들이 채굴받고 있는 거에 1%를 또 추가로 보너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무한정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회사에서 총 62명을 달아드리고요. 제타3 1000만원 이상 패키지 구매 시에는 회사에서 2046명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총 인원의 채굴받는 이더리움 값을 1% 제가 추가로 보너스로 받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요게 저희 회사의 사실 핵심입니다. 기본 5%에 기다리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밑에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서도 내가 보너스가 생긴다. 내가 직접 데리고 오지 않아도 회사에서 달아주는 보너스입니다. 요런 게 있고, 아까도 똑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타 마이닝 말고 제타 플러스 마이닝이 있습니다. 요것도 1%인데요. 이건 뭐냐? 내 위에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친구를 추천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면 얘는 내 밑에 대다음 순서로 매겨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순서를 한 번 더 매겨주는데
아까는 기준이 회사 전체 인원에서 1, 2, 3, 4, 5, 6, 7, 8 줄을 세우는 거였으면 이번에는 내가 추천한 사람을 1번 이제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줄을 한 번 더 세워서 그 밑에 달린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한 번 더 챙겨준다는 겁니다. 똑같이 모듈 1, 2는 62명까지 제타3 이상 패키지 가입자분들은 2046명까지 달아드리고 그 사람들의 총 채굴량의 1% 보너스로 드립니다. 아까 거랑 뭐 사람이 겹치는데 그러면 덜 받나요? 그건 그거대로 한 번 더 받고 요건 요거대로 순서를 한 번 더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뭐 메가 마이닝, 제타 마이닝, 제타 플러스 마이닝 있죠. 이것들은 슈퍼 마이닝이라 해가지고 내 밑에 사람이 뭐 메가 마이닝, 제타 마이닝, 제타 플러스 마이닝 받고 있는 게 있다? 저도 그 사람 거 뽑았습니다. 근데 내 몸값의 5%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직추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제타 플러스도 직추천인 2명은 필요해요. 아쉽게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요 제타 마이닝, 회사에서 그냥 순번 새겨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요 제타 플러스와 메가 마이닝, 뭐 슈퍼 마이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다른 친구 2명을 데리고 와서 추천을 받으셔야만 요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 근데 대신 한계치가 있다는 거. 아까 메가마이닝 10대까지 받는 거 진짜 사람 막 끝도 없이 많아지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이 엄청 많아질 건데 아쉽게도 내 몸값의 15%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내가 1000만원짜리 가입하신 분은 150만원어치 이더리움만 최대로 추가로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타 플러스 마이닝도 마찬가지로 최대 15%까지, 제타 마이닝도 최대 15%까지입니다. 슈퍼 마이닝은 5%까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최대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 더해보면 이걸 5%라고 치고 보면은 한 달에 내 몸값의 55%까지 채굴된 이더리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법 많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사실 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이 색칠되어 있는 숫자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받는 거랬잖아요. 무조건 받는 거. 내가 누굴 데리고 오든 말든 내가 그 회사 전체에서 순서에서 맨 꽁지든 무조건 받는 게 이건데 사람이 들어오다 보면은 내가 누굴 데리고 오지 않아도 저절로 쌓이는 게 15%가 최대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재수가 좋으면 시간이 조금만 기다려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나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한 달에 20%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내가 1억짜리 넣고 있고 20% 받는다? 한 달에 2천만원치 이더리움씩을 계속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타 플러스 슈퍼 마이닝 요거는 밑에 두 분은 있어야 돼요. 두 분 다. 그리고 제타 2 이상 500만원짜리 이상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이 두 분은 있어야만 요 두 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너스로 받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딱 한 가지 현금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파트너 보너스. 아까 친구 2명 더 데리고 오면 뭐 받는 보너스 있었잖아요. 친구 2분 데려오시면 그 10%를 떼드려요. 내 친구 2명 데리고 들어왔는데 한 명은 500만원짜리 패키지 구매했고 한 명은 1000만원짜리 샀다. 500만원의 10%인 50만원과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제가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방법, 이제 받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직추천한 사람이 내가 300만원짜리 제일 작은 패키지를 샀어도 내 밑에 뭐 들어온 사람이 무슨 패키지를 사든 그 패키지의 10%를 현금으로 저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현금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타 4 3천만원짜리 이상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이 내 밑에 이제 3대까지 내 밑에 추천, 그 밑에 추천, 그 밑에 추천까지 3대까지 막 사람들 이제 금액이 다 합쳤는데 그 금액이 10억이 넘었다. 그때부터는 4회 이사 직함이 생깁니다. 뭐 메가, 기가, 테라, 제타 이런 식으로 4회 이사 직함이 생기면서 직함만 생기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법인카드와 차를 증정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센터는 이미 2개 다 받은 상태고요.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센터를 또 오픈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센터를 열면은 어떤 게 좋은데요. 아까 봤듯이 내 밑에 들어오는 이제 나를 추천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이제 총 금액, 패키지 금액의 3%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입하는 사람들, 가입비 30만 원 있었잖아요. 그 50%를 센터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나도 센터를 차리고 싶은데 요건이 좀 있어요. 사무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냥 임대차 확인 저희가 해드려야 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냥 공간만 보여주고 이게 임대차 확인이 안 됐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센터 코드 제타4 이상이시면 사무실 보유되고 있으면 되고요. 제타3인 경우에는 본인이 데리고 오신 분이 10분 이상이셔야 오픈을 해드리고, 제타2 50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센터를 열고 싶다. 20명 이상 데리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오픈을 해드릴 수 있다. 사업 설명 당연히 자유자재로 가능해야 되고, 기타 회원 지원 업무도 할 수 있어야만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부산 센터 제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데이터 임대 사업 다들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루나코인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폰지 사기 계속 할 거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제타바이트 지금 사업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결코 함께 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안 난다고 화내시는 그런 분들은 어렵습니다. 같이 함께 하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표를 지금 말씀을 드렸죠. 25년도입니다. 지금 22년도고 3년이 남았어요.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때 동안 저희가 버틸 수 있고 채굴이 될 수 있는 상황과 현황을 다 보여드렸고, 현재까지 채굴이 되는 거 안내를 계속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채산성이 떨어져서 이더리움에 힘 이래갖고는 돈이 안 된다, 원금도 못 찾는다. 저희 지금 이 하는 사업 금융 지금 상품 그런 거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 임대 사업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인지하시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짜증이 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선생님 들고 있는 전 재산을 여기에 다 투자를 해서 같이 이 사업 시작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전화 와서, 제가 지금 사업 신용불량자인데 가족들한테 빚을 져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또는 내가 들고 있는 빚을 1억 2억 땡겨가지고 여기 다 넣으려고요. 이러신 분들 가끔 계십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달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에 돈 넣어서 그달 벌어서 그 투자대에서 이제 나오는 돈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의 분이시라면 이런 데 투자 안 하셔야 됩니다. 길게 보는 곳인 만큼 오래 믿을 수 있는 회사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믿었고 선택을 하신 만큼 계속 그 시간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직 인내한 사람만이 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것과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부를 축적하는 거는 저희가 이런 임대를 해서 코인이 매일매일 나오는 거를 그냥 코인을 쌓아놓고 있는 게 부를 축적하는 거고, 부를 실현하는 거는 이 축적된 이더리움을 언젠가 금액이 올랐을 때 현금화해서 내 주머니로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현금 이제 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를 위해서 저희는 축적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20% 주는 무슨 코인은 스테이킹 하니까 30% 준다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사업을 주로 하되 그 사업도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가 정답이지 않아요. 투자 시장은 어디든 간에 골고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 한 푼도 안 넣고 거기 다 넣었다가 다 잃고 돌아오셔서 이제 그때 얘기를 제대로 왜 안 해줬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만 저희한테 다 넣어놨다가 내가 그때 들어갔으면 거기서 수익 얼마 벌 수 있었는데 왜 못 보게 했니? 이런 얘기 하지 않게 한 바구니에 다 담으시면 안 됩니다. 투자하실 때. 골고루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물론 딴 데 가서 손해보신 거에 대한 책임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고 갈 수 있는 회사다 라고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이 조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석유는 데이터로, 부동산은 데이터 센터로 모든 것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는 시대가 왔다고 이지성이라고 이제 여기 전북대 이제 법학 쪽 이제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신 게 있다. 이미 이렇게 시대가 돌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건희 선생님,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이었던 이건희 선생님의 명언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만 두드리지 마라. 그 사이 남들은 결승점 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기회 잃습니다. 신중히 생각하느라 시간 끄는 것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는 게 좋다. 신중을 핑계로 결정 미루지 마라. 빨리 실패하고 빨리 재도전하는 게 성공 가능성 높이는 길이다. 제가 늘 마무리 멘트로 쓰는 말입니다. 배가 고파도 먹지 않으면 계속 배가 고프듯이,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낫는 거 알지만 안 먹으면 계속 아프듯이, 실천하지 않는 이론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동원이었습니다.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